자, 문제 봅시다. 자, 1차 함수 주어진 이 식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모양 자체를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바꾸어주면 x의 계수가 기울기가 될 것이며 상수항이 y절편이 된다는 걸 인지한다라면 얘를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문제야. y에 관해서 정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를 놔두고 다른 것들은 전부 어떻게 이항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예를 해보자. 자, 마이너스 3y는 뭐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이 될 거야. 그럼 y는 결국에 마이너스 3이 넘어가게 되면 분모로 가겠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이 될 것이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통분모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이니까 3분의 2x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얼마 됩니까? 6 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기울기는 뭐죠? x의 계수를 얘기할 것이고 상수항이 y 절편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와 y 절편. 자, 기울기는 얼마? 3분의 2가 답이 되며 y 절편은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죠. y 절편은 6이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자, 1리터를 넣으면 15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자동차에 45리터의 휘발유를 넣고 Xkm 간 후 차에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Y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상황인즉슨 이런 거야. 이 자동차 그냥 네모라 합시다. 요 녀석이 뿅뿅뿅뿅 달려가는데 어떻게 15km 가는데 어떻게 1리터라는 이 량이 어떻게 소진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야 돼서 차에다가 얼마를 넣었다는 거야? 45리터에 어떻게 연료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달려 나간다는 거야. 그럼 얘가 1리터씩 1리터씩 자꾸 어떻게 소진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5km를 가잖아. 15km를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가기 위해서 1리터를 썼을 거니까 남은 휘발유량은 45에서 1이 빠진 44리터가 됨을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얘가 선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여학생 이름 아니다. 선형식이 뭐냐면 이 선이 정말로 라인 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 1차 함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1차 함수식은 무조건 직선의 식으로 나오니까 선형식이라 하잖아. 근데 이 1차 함수식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x, y 값이 있을 때 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혹은 x가 감소함에 따라 y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어떻게 무언가 관계식에 있어서 같이 증가하든가 같이 감소하든가 증가 감소하든가 감소 증가하든가 하여튼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연관되는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 이끌어져 간다라는 거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보면 휘발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휘발유량이 많이 소진되는 거니까 얘도 뭐다? 정확하게 이 선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정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례식은 y는 ax 타입인데 이 선형식은 y는 ax 플러스 b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비례식은 이 뒤에 플러스 0이 있는 거야. 조금 깊숙하게 설명하는 거 쌤이 지금. 얘는 우리가 중1 때 배웠죠. 어떻게 x, y가 동일배 되는 거.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됨에 따라 y도 한 배, 두 배, 세 배 되는 이 동일배 관계식을 정비례식이라 하는 거고 동일배는 깨지지만 x, y의 증가 감소가 영향이 주어지는 거. 걔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식이라 부르는 거야. 얘가 교육과정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친구들 대학 가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별거 아닌 거야. 그 얘는 선형식이니까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좌표계로 구하면 진짜 쉽다라고 얘기를 해줄게. 자, 봅시다. 자, XY가 지금 등장했는데 잘 봐 따라하는 거 쌤이 1번 문제. X, Y로 적어버려. 그래서 X가 뭔지를 적는 거야. X는 바로 뭐죠? 움직인 거리에 해당하고 Y는 뭐냐면 이 휘발유 오일을 적읍시다. 휘발유가 오일이야. 오일 양이라고 이렇게 적어. 자, 근데 봐. 1리터를 넣으면 15km를 간다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km 가는데 맞죠? X가 15일 때 Y는 얼마? 1이 쓰여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 오일의 양이 어떤 오일 양이냐면 남아있는 오일 양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 이 식을 이래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아있는 오일 양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할 수 있다 친구들. 자, 45리터의 휘발유를 넣었어. 맞습니까?
그 말은 아빠가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45리터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0일 때는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이 45리터일 거야. 별거 아니다, 얘들아. 근데 얘가 만약에 얼만큼 가는 거지? 15km면은 1리터가 소진되니까 이쁜 정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1km 간다고 하지 마. 1km 가버리게 되면 15분의 1리터니까 숫자가 거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15km를 가게 되면 이동 거리잖아, 얘가. 이동 거리가 15km가 되면 1리터의 휘발유가 소진되니까 남아있는 양이 45가 아니고 얼마가 됩니까? 4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XY에 관련된 어떻게 완벽한 좌표값 두 개를 얻었으므로 얘를 가지고 1차 함수식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야. 쌤이 학원에서 다 이런 식으로 좌표계로 가르치는데 이거 되게 편하다. 외워치기만 하면. 자, 기울기부터 해보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x의 변화랑 15 빼기 0분의 y의 변화랑 44 빼기 45인데 숫자 이상하게 나오는 거 당연하니까 쫄지 마.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얘가 굳이 말을 하자라면 기준량인 이동 거리에 대한 오일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얘가 15km 감에 따라 오일량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만큼 줄어든다. 나이스 하잖아. 자, 그리고 얘 봐봐.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얘가 바로 뭐다? y 절편임을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5분의 1x에다가 y 절편 얼마 플러스 45 끝났어. 나이스 하잖아. 나이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5분의 1x 플러스 얼마 45로 적어버리면 완벽한 식을 만든 거고, 선생님 얘는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라면 1리터에 15km 가는데 가잖아. 그럼 15 곱하기 얼마? 45리터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가 45리터니까 675km보다 더 멀리는 갈 수 없단 말이야. 뭐 날아다녀? 휘발유 안 쓰고 다녀? 미친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문제가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한 x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중2 친구들. 자, 75km를 간 후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인데, 그럼 얘는 별게 아닌 게 이 75km가 뭔지를 바란 말이야. 75km는 이동 거리인데 우리가 이동 거리를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식에 있어서 여기 적을 데가 없다. 이 관계식에 있어서 x가 얼마일 때? 75일 때 얘들아. 그때 어떻게 y 값을 구하게 되면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y가 남아있는 오일의 양이니까. 맞습니까, 친구들? 요거 약분이 이쁘게 됩니까, 이거? 어이구야, 좋다. 되죠?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45니까 y 값 얼마 됩니까? 40이 됩니까? y는 남아있는 오일 양이니까 단위가 리터가 되겠죠? 남아있는 휘발유 양. 얼마입니까? 40리터. 얘가 답이 되겠죠. 자, 1번과 2번 답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 자, 6x 플러스 ay 마이너스 8은 0,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b는 0의 그래프가, 자, 평행하기 위한 상수 a, b의 조건을 각각 구하시오.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다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통상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내는 게 통상 관례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 변을 0으로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을 이쪽으로 넘겼다라는 거고, 자, 넘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접근해, 얘들아. 자, AB 이거에 구해봐주면 안 돼. AB는 뭐냐면 상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 숫자란 얘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옮겼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타입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위에 있는 얘는 뭐냐면 y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x의 개수인 a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될 거고, 상수항인 b가 뭐가 됩니까? 앞에 있는 부호까지 합쳐서 플러스 b를 얘기하는 거겠지. 얘를 뭐라고 한다? y 절편이라고 일컫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나타내면 어떻게? 순식간에 순삭으로 기울기와 y절편을 인지할 수가 있지만 얘를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뭐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단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알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냐면 평행이란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부합되게끔 A, B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문제죠. 일단 쌤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평행이 된다는 조건이면 XY의 개수는 같지만, 개수의 비율은 같지만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다. 걔를 이용할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하나 있고, 그리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이다. 이렇게 딱 있다. 두 개 이렇게 놓아 둔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X의 개수의 비율, 밑에 있는 애를 기준량이라 할게. 우리가 체육 때 배웠지만 기준량이라는 것은 비율을
비율로 나타낼 때 분모에 오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이 다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라 보자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그때 x의 개수의 비율이면 얘가 분모에 가니까 a 프라임분의 a 그리고 b 프라임분의 b y의 개수의 비율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 이렇게 놓았을 때 세 개가 다 같아져 버리면 일치하게 되는 거고 평행이 되려면 요 두 개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다. 개수의 비율이 같다. 얘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거고 그치만 어떻게 이 상수항의 비율은 달랐을 때 이때 우리는 뭐다? 평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위식은 뭐냐면 얘를 이용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걸 거야. 바로 해봅시다. 그럼 x의 개수의 비율이면 얘만 보는 거 얘들아. 이 밑에 걸 기준량으로 잡을게. 분모라 2분의 6과 그리고 y의 개수의 비율 이하고 이 부호까지 가져가야 돼. 마이너스 5분의 a하고 요 두 녀석은 같아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상수항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 얘를 분모 분자로 적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8 얘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관계식 앞쪽에 있는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뭐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 얼마입니까? 3이잖아. 3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a면 a 값 바로 나오죠.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자, 뒤쪽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b를 구할 건데 이해 갔습니까? a는 이미 구한 거니까 이해 갔죠? a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도 얼마다? 3이구나. 3이 되는 걸 친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3은 얘가 아니다라고 적을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얘를 어떻게 여기 식에다가 만들어 보자. 3은 is not 되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8 마마니까 플러스 b분의 8은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쫄지마 등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1이 있다 생각하고 요렇게 곱해도 어떻게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이렇게 등식이 아닐 때도 등식처럼 풀되 8, 3b 적어놓고 어떻게 is not 아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b는 얘를 넘긴다. 등식처럼 풀 거야.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는 등식의 성질을 쓴단 말이야. 쓰되 중요한 건 뭐냐면 is가 아닌 is not, 이지 않다라고 적어줍니다. 얘가 바로 뭐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은 뭐가 되냐면 A는 마이너스 15가 무조건 되어야 되면 동시에 B는 어떻게 된다? 3분의 8은 되면 안 돼요. 3분의 8 이외에 있고 A가 마이너스 15이면서 B는 3분의 8 이외에 있게 되면 이 문제에 부합하는 평행하는 조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쌤이 좋아하진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너무 뭐다? 계산이 아니라 귀찮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버릴 거라고. 그럼 a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되겠죠. 벌써 귀찮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6x 플러스 뭐 됩니까? a분의 8 될 거야. 이해 갔나요? 그리고 여기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친구들 맞습니까? xy가 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a분의 1을 곱하는 행위를 해도 무방한 거야. 이런 것도 알고 가야 되겠죠. 얘 또한 마이너스 5y를 넘기자. 그럼 5y는 2x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그럼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b가 되는데 이 두 녀석 있지. 요 녀석 1번 녀석과 요 2번 녀석이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거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6과 여기 기울기 5분의 2는 어떻게 같아야 될 것이며 하물며 상수항은 달라야 돼. 그럼 a분의 8과 뭐는 달라야 된다? is not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2 요 상수항 y절편은 달라. 얘가 바로 뭐다? 평행되는 조건이라고.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푸는 느낌이 듭니까? 일단 계산해보자. 자, 마이너스를 위쪽에다 올려버릴게. 자,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요렇게 곱한 거 1에 곱하면 2a는 is 같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0과 자, therefore a는 얼마가? 마이너스 15가 나오는구나. 똑같은 값이 나왔다. 맞죠? 자, 얘도 구해보자. a가 마이너스 15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15를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8은 뭐 된다? is not 마이너스 5분의 b와 달라야 되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분수의 성질을 쓸 건데 얘는 이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얘가 얼마큼 곱해졌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 됩니까? 이게 곱하기 3분의 1이 남았지. 그럼 분모도 3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b가 될 건데 얘는 is not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8을 곱한 3분의 8이 어떻게?
B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래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조건. 또 똑같은 값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조금 구하기 힘들면 이렇게 곱한 거는 is not 다르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줘 버렸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이스하다? 이 첫 번째 각각의 계수와 상수항의 비율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NICE 나이스하다라고 쌤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주어진 1차 방정식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일단은 뭐라냐면 이 주어진 요 녀석을 한번 그려볼 생각이거든, 쌤이. y에 관해서 정리를 조금 해줄 거야. 얘를 넘기면 되지. y는 x 3이다. 나왔다. 자, 대략적으로 그리면 된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리는데 여기 노출된 거 쓸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게 보이니까 마이너스 3을 관통해야 될 거야. y축에. 그리고 기울기가 뭐죠? 1이죠.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할 거라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향할 거고 그럼 왼쪽 아래 향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은 2,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개소리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는 1이다. 맞는 말이죠. 기울기 1인 거. 예, 맞는 말.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평행하다.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는데 기울기 자체가 달라. y는 마이너스 x면 원점을 지나는 뭡니까? 왼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될 거라고. 이해 갔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을 거야. 개소리다. 자, x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일단 y절편 봅시다. y절편은 3이라고 했는데 지금 y절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3이잖아 얘들아. 얘도 개소리하고 있다. 자, x절편 구하는 건 여기 구하는 게 편하다. y에다 0을 집어넣을 때 그때 상환한 x값이야. y에 0을 넣으면 x-3은 0이 되고 therefore x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얘가 뭐죠? y에 0을 집어넣을 때 그때 x값 얘가 바로 x절편의 좌표 이 3이 x절편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나요? 그게 잘못된 말이죠. 자, 5번 봅시다. y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 되겠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y는 마이너스 x, y는 x구나. sorry. y는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동 양만큼 어떡합니까? 이 뒤에 상수항에다가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럼 더하기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 치면 되겠습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이 주어진 이 식이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이 식이 y는 x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주어진 뭐다? 식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 5번도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자, 1차 방정식 ax-by-c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는 거야. 그때 요 녀석의 뭐다? 그래프로 얇아진 건데 a, b, c를 갖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런지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얘를 y에 관해서 정리할 생각이야. 자, ax-by-c는 0. 부족한 정보는 없을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족한 충분히 많은 정보가 여기 있을 거거든.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란다? Y에 관해서 정리할 거야 얘들아.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 얘가 1차 방정식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얘는 Y에 맞지? Y는 X에 관한 1차 함수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양변의 비분해를 꼭 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의 비분위를 곱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1차 방정식이니까 b가 0이 되더라도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b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얘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는 뜻은 뭐냐면 기울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기울기가 존재하면 기울기의 값 x의 개수가 존재해야 되고 기울기는 y의 개수가 1일 때 판명되는 건데 그러려면 b가 어떻게 양변의 비분해를 곱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기에 그 행위가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한 b분의 1을 곱하게 되면 b분의 ax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b분의 c가 될 것이고 이제 차근차근 가보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부터 쓸 예정이거든. 얘가 뭐죠? x절편이야. 2,0이니까 y에 0,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잖아.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어진 일단 이 식에 엮는 게 제일 나을 거 여기보다는 맞습니까? 얘가 뭐냐? 얘는 유리식으로 봐야 되잖아. 유리수가 있는 거니까 짜증나 계산하기. 그러니까 여기다 뭘 2,0을 넣어도 참이 되니까 집어넣는다. 그럼 2에 얘 0 되죠? 마이너스 c는 0이 됩니까? 그럼 2a는 뭐 되죠? c가 되어서 a는 얼마다?
2분의 C이다. 요런 거 하나 나오겠다.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자, 얘가 뭐냐면 A 값은 C 값의 절반이다.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된다. AC의 부호가 어떻다? 동일한 거야.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이 문제 끝까지 안 풀어봤지만 얘는 부호 결정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 얘는 지금 AC의 부호가 동일. C가 양수면 A 양수, C가 마이너스면 A도 음수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자 이제. 얘가 지금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이 기울기 값이 뭐다?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AB의 부호는 어떻습니까? 다름. 얘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얘 봐보자. 지금 y절편이 양수죠. 맞나요? 그럼 y절편이 요 녀석이잖아. 요 녀석이 양수라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기호 뒤집어지죠. b분의 c는 뭐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bc의 부호는 어떻다? 다름. 요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갔나요, 우리 친구들? 잠깐 얘와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천천히 하는 거야. A, B, C의 부호를 결정해 보자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A가 플러스라 쳐보자. A가 플러스라 치면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이제 B, C 보자. B, C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가 되겠네. 자, A가 마이너스일 때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A가 마이너스면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B는 플러스. B15 다르니까 B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AC의 부호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A와 C의 부호는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양상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다? A의 값은 어떻게 된다? 어, 2분의 C이다. 얘도 좀 써주면 좋겠죠. 얘 써야겠다, 얘들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Y는 C분의 AX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A는 2분의 C니까, A 대신에 2분의 C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다시 해보자. 선생님,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집어넣나요? 별거 아니야, 봐봐. 분모에 C가 있는 거고 분자에 뭐가 되는 거야? A 대신에 2분의 C를 엮는 거야. 이까지 갔으면 그리고 X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2가 짜증나잖아. 분자 2가. 그럼 분수의 성질을 써서 분모 분자에다 2를 이렇게 곱하는 행위를 한다고. 분수는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게 값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원래 있던 이 값과 이 값은 어떻게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2c가 되고 위에는 뭐 됩니까? 날아가니까 c가 되겠죠. 그리고 x 와 스바라 c 날아갑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y는 뭐 되죠? 2분의 1 x이구나. 끝났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 그걸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몇 번입니까? 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x의 증가량이 2일 때 y의 증가량은 1이니까 x가 2만큼 갈 때 y는 어떻게? 1만큼 이동하는 요런 기울기를 가지는 애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얘는 1분의 2니까 기울기 2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두 점을 잡겠지. 그림으로 하는 것도 좀 보여줄게. 그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1만큼 밑쪽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왼쪽이니까 얘 안 되는 거고 얘도 미친 거고 맞습니까? 얘도 미친 거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쌤이 두 칸 한 칸 바로 몇 번? 3번이 답이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방식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들아. 일단 얘는 y는 2분의 1 x면 뒤에 플러스 0, y절편은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애야.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는 1번하고 3번이거든. 근데 얘는 1,2를 지나고 얘는 어딜 지납니까? 2,1을 지나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1,2도 넣어보고 2,1도 넣어서 참이 되는 관계식을 찾아보면 얘거든. 그럼 2,1을 집어넣어서 얘가 참이 된다는 것은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3번이 됨을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사실은 뭐냐면 예, 2콤마형이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시계값만 어떻게 등식을 도출해낸다면 얘를 대입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죠? 그렇지만 통상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A, B, C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지만 어떻게 해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짓은 아니다라고 쌤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점 3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x축이든 y축이든 이렇게 특수한 거죠. 얘를 특수한 타입이라 봅시다. 어떤 축에 평행한 이런 방정식을 찾는 건 아주 쉬운데 그려버리면 돼. 지금 이 상황을 그릴 건데
평행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일단 좌표부터 일단 찍어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을 아스인한다고 하니까 3 마이너스 2면 대충 이쯤 될까요? 3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축에 평행한 거야. 그럼 여기에 평행한 그런 직선을 그려주면 얘밖에 없잖아. 이해가 안 나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봐봐. 3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모든 점들이 어떻게 x의 값은 변하지만은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얘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겠죠. y는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해 줄게. 지금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없잖아. 맞지? x가 없는데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x가 없다는 말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y가 마이너스 2면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마이너스 2면 x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이 마이너스 2면 x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이 마이너스 2면 뭐 된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자 y축 위에서 만나고 자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이전에는 축의 평행한 걸 했지만 얘는 축의 수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과 동등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x축에 평행한 선을 내가 하나 그었어. 직선을.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얘가 x축하고는 평행한 게 맞지만 다르게 보면 y축하고는 수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우리가 축이라는 거에 평행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혹은 축이라는 거에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는 어차피 똑같은 카테고리 범주에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나요, 친구들? 얘는 x는 블라블라 혹은 y는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모양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야. 근데 y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y축의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y축 위에 그 점 맞지? 어떤 점을 말한다라는 거야. 지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이 어떤 점은 결국에 y축 위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녀석의 바로 뭐가 됩니까? 그 어떤 점이 y 절편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풀어봤죠. 이런 얘기야. 요 녀석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 봅시다. 자, y 절편이 3이니까 y축과 3이라는 점에서 만날 거야. y 좌표가 3인 점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길이가 양수니까 또 이렇게 되는 녀석이거든. 근데 y축의 수직인 녀석이 어떻게 이 점에서 만나면서 y축의 수직이죠. 얘와 y축에 만나면서 y축과 만나면서 y축의 수직이면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이해가 안 나요? 끝났지? 이 모든 점들은 x의 값에 어떻게 관계되지 않고 무조건 y 값은 3이겠죠. 1,3 이해 안 갈까봐 여기가 이면 이 점의 좌표는 2,3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이 점의 좌표는 10,3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항상 3이다. 걔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뭐다? 3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될 거야. 그 답은 뭐다? y는 3.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나머지 넷과 평행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는 거야.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행이랑 이게 결국에 뭐냐면 네 개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평행 조건을 생각하면 되겠지. 이 평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식이 기울기 y에 관해서 정리를 했겠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기울기와 뭘 본다? y 절편을 볼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어떻게 a 값과 무슨 값, b 값을 볼 건데 기울기는 어떻게 same 같다라는 뜻이겠죠. 같아야 되지만 어떻게 y 절편은 unsame 다르면 우리가 뭐란다? 평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얘는 그냥 다 나와버렸어. 우리가 차례로 한번 적어보자.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녀석이야. 맞습니까? 요 녀석 보자. 자, 2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0을 관통해서 지난다는 뜻.
y절편이 3이면 얘가 0,3을 관통해서 지난다는 뜻이야. 맞습니까? 일단 y절편이 3이니까 y는 여기 뭔지 몰라. ax 플러스 b에서 얘가 3이라는 뜻이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x의 변화량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3 빼기 0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3 나옵니까?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3인 상황이야. 그럼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평행관계 이 두 개는 맞습니까? 자, 세 번째 거. 자, 0,7 땡큐. 이거 y절편이죠. 그리고 얼마? 1,10이야. 그럼 요 녀석 또한 y는 뭐 x 더하기 7일 거야. y절편 7이니까. 자, 기울기 바로 구해보자. 자, x의 변화량 1 빼기 0분의 10 빼기 7 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3 나옵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기울기 3이고 y절편 7인데 기울기는 세 개 다 똑같고 y절편은 각자 다르니까 평행관계가 맞죠. 이 세 개는. 자, 4번 봅시다.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자. 거시기 x 마이너스 2라고 적을게. 근데 얘가 어때? 1,0을 지난다. 얘 x절편 얘기하는 거야. 근데 x절편이지만 1,0하고 우리 기울기를 어떻게 라지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1,0을 지나니까 집어넣으면 참이 될 거야. 그럼 0은 0집의 x 1집이면 a 마이너스 2 되니까 a는 얼마 됩니까? 2 됩니까? 결국에 나오는 건 뭐야? y는 a가 2니까 2x 마이너스 2. 얘 좀 다르다. 얘는 기울기가 3이 아니고 기울기가 어떻게 이 기존에 있는 3하고 다르죠. 다른 애들은 좀 어떻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니까 이렇게 뭔가 평행관계가 이루어질 건데 요 녀석은 기울기 얼마입니까? 2니까 얘보다 어떻게 조금 느슨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거거든. 이해 갔습니까? 얘는 기울기가 다른 거야 확실하게.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과 만날 수밖에 없죠. 평행관계가 깨져 버릴 거라는 거야. 이해 갔나요, 친구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얘가 답이 되겠지. 5번 봅시다. 기울기는 3이고 3 적어 놓읍시다. 그럼 5번 y는 3x 플러스 어떻게 라지b라고 적어 놓자. y절편 b라고 적자. 근데 얘가 3,4를 지나니까 x에 3, y에 4를 집어봅시다. 4는 9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5구나 얘들아. 맞습니까? 그러면 b가 뭐죠? y절편. 되네. 얘도 이 네 개 녀석 보면 4번을 제외한 녀석들이 기울기는 3인데 y절편이 제각각이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치치치치치 일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진다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얘는 평행 묻는 거니까 1, 2, 3, 5번이 평행이고 4번 너는 아니야 이 녀석아. 자,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지금 교점이란 이 단어가 메인 테마일 것 같아. 맞습니까? 교점을 지난다라는 거. 자, 어떤 두 개의 1차 방정식. 근데 얘는 y는 x에 관한 1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라고 봐도 무방할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럼 이 두 개가 딱 있는데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 평행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요 녀석이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고 요 녀석이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라 치면 이 교점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어떤 녀석이냐면 두 방정식이 모두 지나는 두 직선이 모두 지나는 점이므로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식도 참이 되고 이 식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y 값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아, 연립을 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나요? 자, 연립 치자. 5x 플러스 2와 연립 칠 때 상수항을 넘겨버리는 게 좀 편하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3y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지금 y를 갖게 만들자. 자, 첫 번째 식에는 3배를 합시다. 그럼 15x 플러스 6y는 얼마? 21 될 것이고, 이 두 배 하자. y의 개수를 갖게 만들 생각이거든, 쌤이. 그럼 4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y의 뭐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버리면 사라질 거야. 그럼 19y가 아니죠. 19x는 얼마 됩니까? 19. 숫자 이쁘다. 기분 좋죠? x는 1이 나오네요. 자, x1이면 어차피 여기나 여기 어디 집어도 참이 되겠지. 그럼 이 식의 집어차 1집어면 15 플러스 6y는 20이 될 거고 y가 1이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therefore y는 얼마? 1이다. 야, 1,1 지난다. 맞지?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 1,1인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1을 지나면서 y절편이 6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문제야. 이해 갔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기에서 찾지 말고 직접적으로 찾아내버리자. y는 기울기를 a라 잡을게. ax, y 절편이 6이니까 플러스 6이라 적고 얘가 어떻게 1 집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1은 a 플러스 6일 것이고 therefore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 식을 찾으면 될까요? 보입니까? 3번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자,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이 교점이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직선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언젠가는 연장을 했을 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1학년 2학기까지 중학교. 근데 얘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평행 상태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평행 상태일 때 우리가 앞에서 해봤지만은 XY의 기울기의 비율은 같지만은 상수항의 뭐 비율이 다를 때 우리가 그 두 개의 식이 어떻게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땡겨낼 정보는 이 개수들 부호까지 포함해서 요 1이죠. 얘는 마이너스 4이고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밑에 적어보자. x의 개수의 비율 그리고 y의 개수의 비율 얘 1 있다.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 이렇게 적었을 때 앞에는 같아야 되고 뒤에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친구들. 그럼 얘로 하나 풀고 요 녀석으로 하나 풀어서 어떻게 A, B의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요 앞에 거부터 풀자. 얘는 이렇게 곱한 거는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B는 같다. 3, 4, 마이너스 12. 자, 끝이 났다. 이제 요 녀석 풀어봅시다. 여기다가 해볼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하고 is not. 같지 않다, 이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곱한 건데, 여기에 등호가 아니라 어떻게 is not, 이지 않다를 적으면 되니까 이지 않다. 자, 두 개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4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까? 자, a는 등식처럼 푸는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 등식의 성질을 쓰긴 쓰되 중요한 건 is not 요것만 잘 명시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됩니까? 자, 끝이 났네. 결국에 답은 뭐냐면 A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는 상황. A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근데 B는 어떻게? 마이너스 12이다. 얘구나. 2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 아, 얘는 아니구나. 쌤 미안하다. A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되는데 얘는 아니지. 2분의 1이 된다 했으니까 쌤이 갑자기 눈에 고춧가루가 났나 봐. 2번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한 기퉁이를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으로 잘라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잘라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우측 상방에 이 부분을 잘라낸 거죠. 5cm, 5cm. 자, 전피가 도형의 변위를 A, B, C, D, E, F 알파벳 순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초 1cm의 속도로 자기가 중요하다. 매초 1cm의 속도. 결국에 뭐냐면 전피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경로가 이렇게 되겠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를 거쳐 그 다음에 D를 거치고 E를 거쳐서 종착역인 어디까지 이렇게 F까지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 갔습니까? 근데 그 점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매초 1cm. 이 말은 뭐냐면 1cm per sec의 속력으로 어떻게 얘가 빵빵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초, 봐봐. X초 후라는 말이 있잖아. 이해 갔나요? 그럼 X초 후에 우리가 뭘 한다? 이동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X초 후에 이동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친구들 다 알죠?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시간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속도, 속력을 하면 될 거니까. 이해 갔나요? X, 얘가 뭡니까? 소요 시간에다가 어떻게 이 속력인 1을 곱하면 될 거예요. 결국에 얼마큼 가게 됩니까? X 센티미터만큼 가게 될 거야.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1초, 세크. 이 세컨드의 줄임말이죠. 1초에 만약에 1cm 간다라고, 만약이 아니지.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2초면은 당연히 몇 cm? 2cm 가겠지. 초딩도 알겠다. 3초면 몇 cm 가죠? 3cm 가겠죠. 그러면 x초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2배면 얘도 2배, 얘가 3배면 얘도 3배. 어떻게? 지금 시간과 거리가 뭡니까? 정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1초에서 x초가 되려면 어떻게? 곱하기 x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x배가 될 거야. 그럼 1cm 곱하기 x 하면 뭐 됩니까? 1 곱하기 x니까 x cm 되겠죠.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x초
후에 이동 거리는 x 센티미터가 갈 거다. x 센티미터만큼 갈 거다. 얘를 꼭 이해하고 문제를 봐야 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이 A점과 F점은 뭐냐면 고정된 점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고정되고 P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 이동 P가 딱 이동했을 때 이 점하고 딱 어떻게 AFP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Y라 하자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쳐. P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넓이가 당연히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게 이해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AF는 밑변으로 어떻게 10cm로 동일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에서 밑변에 이 수선을 그은 이 높이 있잖아. 이 높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P점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게 됨을 친구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납득 갔나요? 자, 이제 해보자. 자, 이게 P가 어디에 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얘들아 주어져 있어. 한번 봅시다. 자, P가 변 AB 위에 그러니까 변 AB는 뭐죠? 여기에 있을 때 맞습니까? 여기에 있을 때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 되죠? 변 CD 위에 요쪽에 있을 때가 두 번째인 거야. 그리고 EF 요쪽에 있을 때가 세 번째가 된다. 얘 좀 지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P점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의 각각의 이 뭐죠? 넓이를 구해야 될 거야. 왜냐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x가 어떻게 0보다는 크고 30보다 미만이라고 했는데 자, 이 이유도 좀 얘기해 줄게. 봐봐. 10, 5, 5, 5, 5니까 지금 여기 봐봐.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거쳐 E를 거쳐 F까지가 얘가 딱 정확하게 30이란 말이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30초가 돼버리면 P점이 어떻게 되냐면 30초이면 X면 Xcm니까 30초면 30cm만 만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점이 뾰롱뾰롱 뾰롱뾰롱 뿅뿅뿅해서 만약에 F점이 만약에 P점과 동일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냐면 이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근사한 x의 범위가 미리 주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천천히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쌤이 뭐랄 거냐면 AB 위에 자, 얘가 첫 번째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AB 위에 P가 있을 때, 그 P가 이 선분상에 있을 때거든. 그럼 이게 별거 아니다. 봐봐.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x초가 지났단 말이야. x초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x 센티미터 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럼 얘가 얼마? x 센티미터가 당연히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요 녀석의 넓이를 y라고 했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뭐냐면 P가 AB상에 있으려면 봐. 얘가 10cm니까 딱 10초가 되면 10cm만큼 갈 건데 만약에 11초가 되어버리면 10cm만큼 가고 얘가 더 가게 되니까 이쪽에 P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선분 AB 상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는 걸 구할 거란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뭐라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y라는 것이 정의되려면 x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x가 있어야지 y가 정의되잖아. 그래서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 불러. 이건 고1 때 배우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 언어는 나중에 배워도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꼭 지정해야 돼. x는 분명히 0초가잖아. 0초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0초를 넘어서 버리면 b를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10 이하일 때의 뭘 구할 거다? 이때 해당하는 y에 관한 식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친구들 이런 문제를 거의 처음 풀어본다라고 쌤 생각하거든. 근데 봐봐, 별거 아니야. 자, 그때의 넓이는 어떻게?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x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 하면 되죠? 10 곱하기 x 하면 되는데 얘 계산은 5x 아니야. 끝났어 얘들아. 이게 바로 뭐다? 첫 번째 관계식을 구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일단 답을 좀 적어놓자. 얘는 세 줄을 적어야 돼서 미리미리 적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요 관계식을 적고 발로를 치고 x의 범위를 적는 게 통상 이런 식으로 표현. 물론 얘를 먼저 적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교과서나 문제집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식을 적고 그 뒤에 정의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야. 노마의 가문 노마법을 따르는 거겠죠. 자 지금 첫 번째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어디 있을 때입니까? CD에 있을 때 보자. CD에. 자 천천히 가는 거야. 요 CD에 있을 때를 해볼 거야. 그럼 CD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P가 있는 거겠죠. 잘 따라와야 돼. 자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이제 두 번째일 거야.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삼각형은 요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거는 어이구 삼각형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APF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니까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 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얘가 전피가 두 번째가 어디냐면 CD상에 존재하려면은 얘가 최소 어떻게 15cm만큼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5초 이상이어야 되겠지. 따라오겠습니까? 15초 이상이 되면서 CD 얘가 지금 15부터 여기 맞잖아. 얘가 15cm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20cm 20초를 넘어버리면 20cm 넘어버리면 D에서 이쪽으로 향해 버리니까 어떻게 20cm보다는 이하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요거 좀 지우자 친구들아. 요거 탁 지워버리고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찰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 탁 있는 거야.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거거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얘가 10cm니까 얘도 몇 cm야? 10cm일 거 아니야. 이해 갔습니까? 얘가 10cm라는 걸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건데 맞나요 친구들? 얘가 10cm인데 10cm에서 얼만큼 빼면 될 거야?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맞잖아. 이만큼만 빼면 되는데 도대체 도통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이제 친구들이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별거 아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보자. 얘 좀 지워도 되겠죠? 이거 형광펜. 자, 어떻게 할 거냐, 쌤은. 얘가 X초를 지났잖아. X초가 지나면 얘가 어떻게 이만큼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P점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은 요거 있잖아. 여기 보여주면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X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만큼을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만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노란색의 길이인 X 길이에서 어떻게 AB와 BC를 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AB와 BC를 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CP의 길이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AB 더하기 BC가 얼마니까? 15란 말이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X에서 15만큼을 빼자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X 빼기 15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할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 끝이 아니다, 얘들아. x 빼기 15란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관계식을 적을 건데 일단 여기 넓이 구하는 거 한번 구해보자. 2분의 1배 얘는 10점 밑변의 길이는 10이야. 근데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길이가 얼마였죠? 이 전체 길이가 10이었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수직 내렸으니까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대변의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10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녀석을 빼야지. 맞습니까? P에서 어떻게 수선으로 내린 이 길이가 나올 거니까 걔가 얼마죠? x 빼기 15인가요? 요렇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어우, 어려우면서 재밌어야 될 건데. 그럼 얘가 5대죠? 5배, 요 녀석 안에 거 10 빼기 x 플러스 15 되니까, 얼마 되니까? 25 빼기 x입니까? 요렇게 나오겠네. 아유, 빡세다, 맞지?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렇게 분배치면 125 마이너스 5x 되겠지. 문장부터 적자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됩니까? 125. 이렇게 해서 뭐죠? CD상에 점피가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구해줬다라는 거야. 여기 적어보자 얘들아. 그럼 두 번째 답은 뭐다?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25가 될 것이고 정의역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15 이상 x는 어떻게? 20 이하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어딥니까? EF 상에 있을 때인데, 요거 좀 지울 거 지우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EF 상에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요쪽에 누가 있다라는 거, 여기 할까요?
자, P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얘를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니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CD상이 아니고 EF죠. 쌤이 약 먹었네. 약 먹을 시간인가? 자, EF상에 있을 때야. 그럼 얘가 최소 어떻게? 10cm, 5cm, 5cm, 5cm니까 얼마입니까? 25cm죠. 그러면 결국에 25초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5cm 가려면 5초 더 걸리니까 25초보단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초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나왔어. 25 이상 x는 얼마? 30 이하일 때 P점이 여기 존재할 것이며 그거의 넓이를 구해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물론 30초 이하가 되어도 어떻게 P점이 이 F선상에 어떻게 E와 F 또한 EF 선분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얘가 30초가 돼버리면 P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F점과 P점이 동등하게 돼서 AFP가 뭡니까? 선분이 되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X는 어떻게 되냐면 30초 미만이 되어야 돼. 다 구해놓고 어떻게 여기에서 틀리는 친구들도 간혹 존재해서 쌤이 요거 좀 보여준 거야. 요거 좀 주의합시다. 자, 한번 해보자. 자, 이래 되면 삼각형이야.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져서 높이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PF가 되는 거죠. PF 얘가 뭐가 된다?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할 거야. 이렇게 삼각형 쌤 이렇게 비금 쳐줄게.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번째 거 똑같이 하면 될 거 안 같아, 얘들아? 어떻게 한지 한번 봐보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얼마만큼 같죠? x초가 지났으니까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x가 되겠지.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흘러간 거야? 이 새끼가 여기까지 흘러갔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우리는 지금 이 피의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cm에서 이 피의 길이를 빼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맞나요, 친구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x죠. 이해 갔습니까? 그 x에서 어떻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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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빼면 될 거야. 이런 말이지.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D 더하기 선분 DE 더하기 선분 EP 했는 게 뭡니까? X초 동안 움직인 X 센티미터가 될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EP의 길이거든. 그럼 EP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 녀석들을 어떻게 구해서, 얘가 얼마입니까? 15, 5, 니까 20대입니다. 아니다. 얼마입니까? 25죠? 얘가 25니까 결국 여기서 배워주면 25 더하기 선분 EP의 길이가 얼마야? X가 될 거고, 그럼 선분 EP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X-25. 이렇게 등식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지. 장만할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그럼 얘 길이가 얼마냐면 X-25란 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꿀이야. 자, Y는 일단 넓이를 여기 쳐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0이죠. 곱하기, 자, 이제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이 날아라. 이 5cm에서 뺀다. 뭐를? 요 녀석을 빼면 될 거야. X-25를 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얘 약분하면 5 되니까 5배에 얘가 안에 게 5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됩니까? 25 되니까 얼마? 30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y는 얘 분배 쳐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뭐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50 됩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150 구했다. 얘는 뭐죠? 전 P가 EF 선상에 있을 때의 값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 답까지 한번 이쁘게 적어서 이쁘게 이 문제 종결합시다. 자, y는 뭐 되는 거야? 마지막 거죠, 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얼마? 5x 플러스 얼마 됩니까? 150이다.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5초 이상이고 30초 미만이다. 이하가 아니야. 30초 미만일 때다. 자, 애석하게도 답이 이렇게 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하지 마. 얘는 바로 뭐냐면 포지션에 따른 뭡니까? 시계 값이, 시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포지션이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x의 값에 따른 세 개의 어떻게 1차 함수식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뭐죠?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y도 1차, x도 1차니까
얘를 y에 관해서 정리하면 1차 함수식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묻는 문제인데 이 다음 조건들은 결국에 뭐냐면 0이냐 아니냐 그리고 양수냐 음수냐를 나타내는 걸 거야. 이해 갔나요? 자, 일단은 0이냐 아니냐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방식부터 조금 가르쳐 줄게. 자, 얘를 친구들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A가 0이면 0을 바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자, 만약 이런 게 있다 치자 이거야. 이해 갔습니까? 여기서 A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등식의 성질에서 양쪽에 0이 아닌 수를 나눌 수가 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양변에 어떻게 나누기 A를 한다. 혹은 곱하기 A분의 1을 하는 건데 나누기 0은 할 수가 없는 거 A가 0이라 치면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정식 해법으로 나간다고. 또 다르게 말하면 얘는 지금 뭐냐면 양쪽에 A분의 1을 곱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A분의 1을 곱했는데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정수분의 정수꼴이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 이 지랄이 되는 거야. 곱하기 A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납득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문제나 2번 문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0이 있을 때는 0을 일단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0을 집어해버리면 얘가 날아가겠죠. 어떻게 됩니까? by 플러스 c는 뭐가 된다? 0이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나요? 근데 이거 봐봐. b 곱하기 c가 양수라는 거 얘를 친구들이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bc가 양수라는 것은 뭐냐면 b나 c가 0은 아니야 얘들아.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말은 이거 중요하다.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는 거야. 또는이 아니야. 그리고야.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절대 뭐야 0보다 크거나 작음이 안 나와.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 어떤 거든지 0을 곱하면 0이 되거든.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고 이해 갔습니까? 둘 다 뭐라는 거야 이게. 동일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B가 양수면 A도 양수고 B가 양수면 C도 양수고 B가 음수면 C도 음수이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뭐랄 거냐면 Y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지. 그럼 BY는 마이너스 C니까 therefore Y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C일 거야. 근데 봐보자 친구들아. B와 C가 부호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BC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B분의 C는 양수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는 뭡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얘들아. 자, 음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얘가 Y는 뭐냐면 K 형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 Y는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이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이쪽에 뭐가 박힌다?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녀석이 딱 있는 거고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X축과 어떻게 되는 평행한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겠죠. 그럼 요 녀석은 결국에 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3사분면과 4사분면이죠.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적는 게 나이스하지만 줄여 적자 제3, 4, 4분면을 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조금 스피드하게 해봅시다. 한번 해봤으니까. C가 0이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AX 플러스 BY는 0이라는 거야. 자,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되고 우리가 얘는 무조건 어떻게 Y는으로 바꿔줘서 뭐란다? 쉐이프 형태를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거야. 직교좌표 그려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Y는으로 바꾸는 건 자동 반사야. Y는 B는 0이 아니다. 왜냐면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됐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B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B 부호가 어떻게 다름 이렇게 적어 놓자. 그럼 결국에 B가 넘어가면 0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지. B분의 A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 봐봐. AB의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A는 뭡니까? 음수겠죠.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기와 아가리 뒤집어지잖아. 양수죠. 이해가 헷갈리면 안 된다. 얘가 양수인 거야. 선생님 왜요? 야 이거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y절편은 얼마입니까? 0이란 얘기겠죠. 일단 모르는 친구 있을까 적어주고. 자, 결국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거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지나죠?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거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걸 거야. 자, 세 번째 것까지 하고 지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자.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세 번째 거는 AB는 뭡니까? 음수이고 BC는 양수인 이런 상황인데 일단 요 녀석을 Y에 관해서 쌤이 조금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이고 그럼 y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바로 이용해도 되겠는데 얘들아. 자, AB의 부호가 음수야. 이해 갔습니까? AB의 부호가 음수니까 AB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분의 A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조금 세련되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AB가 음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냐면 B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B제곱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부등기호 방향이 바뀌지 않거든, 얘들아. 그럼 얘는 뭐 됩니까? B분의 A 될 거고, 뭐,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 나이스한 거지. 왜?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 본인만 하는 게 아니죠. 풀이 과정을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여하튼, B분의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럼 얘는 양수가 될 거야. 부호까지 챙겨야 되지. 그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자, BC의 부호가 어떻게 해? 양수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B분의 C는 양수란 얘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야?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요 녀석이 뭐라는 거야? 음수입니다 라는 거야. 자, 보자. 정신 챙기세요. 걸리면 안 돼. 얘를 보면 안 된다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통짜로 봐야 돼. 일단 y절편부터. y절편 뭡니까 이거? 뒤에 있는 상수항 음수죠. 그럼 요쪽에 찍힐 거야. 굳이 말하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쪽에 탁 찍혀 있을 거고 기울기가 이건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죠. 그럼 요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나요 친구들?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 빼고 전부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 뭐죠? 1, 3, 4, 4분면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제 지우고 조금 지울게 쌤이 지우고 4, 5번 해보. 자, 이어서 4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쌤이 이쪽에 한번 옮겨 적어 놓을게. 자, y는 뭐다?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에 대해서 우리가 뭐다? 탐구하고 고려하고 있는 거야. 자, 4번. AC는 음수이고 BC는 음수이다. 지금 AC의 상관관계, BC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는 AB와 BC를 봐야 되거든. BC는 나왔는데 AB의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BC의 곱이 음수라는 것은 부호가 다른 거잖아. B분의 C도 당연히 음수일 것이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다? 양수다.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양수라는 게 나오지만 판명되지만 AB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1 때 해봤던 건데 한번 봅시다. ABC를 이렇게 적어. 자,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일단 여기 보면 AC 곱했는 게 음수란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A가 플러스면 C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란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 예를 보면 되지. BC 부호도 달라야 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에 C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C가 플러스면 어떻게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BC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고민할 건데 봐봐. 지금 A, B거든. B분의 A거든. 여기서 봐. A와 B 같은 경우는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결국에 뭡니까? 부호가 동등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윗경우든 아랫경우도 A, B의 곱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AB가 양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B분의 A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맞나요 친구들?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겠죠. 요 녀석은 뭐가 된다라는 거 음수구나라는 게 밝혀졌어. 그럼 또다시 뭐란다? 그려야지. 그려야 되겠죠. 요거 조금 빨리 그려볼까? Y절편이 양수니까 위쪽에 이렇게 탁 관통하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쪽 위로 향할 거야. 오른쪽 아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3, 4분면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1, 2, 4, 4분면을 지나겠네. 제 1,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쁜 답이 만들어지겠어. 자, 이제 얘 보자. 자, 요 녀석도 맞아 해버리자. 또 한번 적지 뭐 친구들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은 바로 이렇게 그냥 따버릴까? 자 봐.
A, B, C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나뉘어 주면 되겠죠. A, B는 곱하면 양수니까 두 개 부호 같다는 거야. 그냥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거야.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겠지. A와 C는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달라. A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가 될 거야. 맞나요, 친구들? 자, 이제 봅시다. 일단 얘는 A, B의 상관관계 B분의 A잖아. 지금 여기에서 A, B, A, B는 부호가 동등하니까 맞습니까? B분의 A는 양수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제 BC 부호 봅시다. BC의 부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B분의 C는 음수가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럼 요 녀석은 뭔 거야? 양수죠. 근데 우리가 4번 문제에서 봐봐. 기울기 음수, y제편 양수, 기울기 음수, y제편 양수. 그래 보면 어떻게 4번과 동일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니까 4번과 동일한 답이 나오겠죠. 제 1, 2, 4. 4분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